네,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네, 이 시험에 대한 총평, 즉 난도, 그리고 각 문항을 뚫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만 했고 어떻게 그걸 앞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등급별, 목표 등급별 커리큘럼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일단 어떤 의미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현역 고3과 연수생이 모두 참여하는 올해 첫 번째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시험 중 표본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3월도 받고 5월도 받고 뭐 더프를 본 연수생도 있을 거고 할 건데 47만 명이 무려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봤던 시험과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의 위치를, 특히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시험이다 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의대 중원으로 인한 N수생 지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요 47만 4,133명이라는 수치는 2011년 이후 N수생 지원자 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기준이 되어주는 시험이 될 겁니다. 다만 결과를 보여주는 시험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지나친 의미 부여는 금물이에요. 그냥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남은 기간, 특히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방향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총평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잘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평을 잘 보냐 못 보냐는 중요하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학생들을 보고 지난 이제 10년 이상 강사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6평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 뒤에 공부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랑 약속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마음에 다짐해 주세요. 나 지금부터 꾸준히 할 것이라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6평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할 것이라고. 그게 성공한 겁니다. 알겠죠? 자, 6평 잘 보고 자만하다가 망한 친구 많고요. 6평 못 보고 후회와 고민만 하다가 망하는 친구 많습니다. 그 고민하고 후회할 시간에 공부해야 됩니다. 갑니다. 난도 정리해 드릴게요. 난도 활활 타오르는 최상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제 총평을 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답률 50%가 안 되는 문항이 한 5개 정도면 적정이고요. 7개, 8개면 조금 어려운 거고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한 4개,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50%도 안 되는 것들이 11문항이나 돼요. 뭐 심지어 30% 이하가 6문항이 됐어요. 다시 30% 이하가 6문항이야. 이런 데이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함축,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전통적인 것들이 대단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온 애들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미쳐 날뛰는 난이도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상위권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휘나 제목 요지도 까다롭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매 순간 고비를 맞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솔루션. 이미 함축, 빈칸, 순서, 삽입이 지금 계속해서 어렵게 무조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하를 통해서 이 풀이법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바로 일단 36번 순서부터 시작해서 순서 삽입부터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이 36번이 오답률 1인데 어머나 A로 시작했죠. A, C, B.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A를 넘기지 말자. 머리 읽고 A, B, C 연결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A가 연결이 돼요. however로. 근데 이제 그걸 파악 못한 친구들 중에 일부는 이전의 양식과 다르게 달랐다. 이전의 양식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전의 양식이 여기 있는 for millennia, 수천 년간 호주의 원주민에 의해서 행해졌던 방화입니다. 수천 년간 한 거. 그게 이전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for millennia 같은 걸 좀 잘 봐. 이런 부사어를 좀 잘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튼 A도 되고 B도 자, 불을 놨다고 했는데 그 태워진 영역을 다시 서식하는 게 풀, 그 다음은 나무 하면서 불을 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선후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동그라미. 근데 C는 그 어린 싹들 나오는데 아니 어린 싹이 앞에 없어요.
박스에 없어. 그래서 속어. 그래서 A도 되고 B도 되고. 자, 그래서 A도 되고 B도 되니까 더 이상 머리에 집착하지 말고 꼬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꼬리, 즉 A의 후반부를 보면 요 A의 꼬리, 새로운 식물의 성장이라는 말이 바로 young shoots, 새로운 싹, 어린 싹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근데 뭐가 나타나? 나무가 성장한다. 관목의 성장이 나타나고, 요 C 꼬리와 B 머리가 비록 풀이 처음에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관목에 의해서 계승된다. 그 다음에 관목이 나온다 하면서 같은 말로 연결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정답은 AC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좀 잘 봐야만 하는 그런 문항이 나왔고, 제가 해설 강의에서는 왜 또 BAC는 좀 안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36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7번. 근데 이 36번이 BAC 안 된다 하기는 이 내용이 너무나, 제가 해설 강의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이 응집성이 좀 안타깝고, 그렇게 해도 뭔가 될 수도 있는, 차이점에 집중하면은 뭔가 박스 B를 읽고 그 다음에 AC가 서로 반대된다, 아니 다르다라고 해도 이게 좀 말이 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왜 저렇게 ACB로 냈는지, 하지만 조금 막 이게 수능이었다면 좀 아주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그런 문항이 36번입니다. 자, 37번이요. 37번은 그래도 깔끔하고 명료하게 풀리는데, 이 너무 지금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A, B, C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압도돼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박스와 B입니다. 예를 들어는 앞뒤가 같은 말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박스와 이 B 머리의 예시가 완전히 같은 말로 연결돼요. HR 관리 관행, 그게 바로 뭐 성과 평가 보상 시스템. 이거 필요하대. 조직의 학습을 촉진하는데, 여기 보니까 Development and Sharing of New Skills and Knowledge,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키고 퍼지게 하는 거,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조직의 학습이죠. 그래서 얘랑 얘가 아름답게 연결되고 완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부터 붙여줬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갈 수가 있는데, 대충 흐린 눈으로 다 이어버리고 막 C부터 가면은 틀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좀 잘 했어야 했고, 아마 대부분 요 CA는 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C 꼬리의 이 professionals, 전문가가 여기 A의 대어리로 사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CA는 연결됐는데, 그럼 오케이, 박스가 있고 CA가 연결됐어. 그럼 이제 B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 B가 마지막에 오기에는 이 A 꼬리와 B 머리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결국 for example로 풀리는 겁니다. A 꼬리는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촉진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잘 촉진하도록 이해해야 된다. 생각과 이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이해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B를 박스 뒤에, 즉 얘랑 얘는 같은 말이 아닌데 얘랑 얘가 같기 때문에 BCA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하기에 글이 너무 길고 글자 수가 많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7번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8번. 38번은 쉬웠어요. 여기 nevertheless가 나오는데, 이 nevertheless 앞에 분명히 이렇게 오염물 배출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력적.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감지 기술이 요즘 빠르게 발달한다고 또 좋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글을 읽으면서 이미 4번에서 좋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 어색하네? 라고 해서 여기 딱 집어넣어 봤을 거예요. 그러면 박스에 지속적인 배출 측정이 값비싸다고 했어요. 배출 측정이 잘 안 돼 하면서 마이너스가 나와. 측정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시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마이너스, nevertheless, 플러스 이렇게 전환되면서 정답을 4번이라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문제예요. 감동이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맞춰야만 했던 문제였죠. 자, 39번입니다. 39번 지문의 수준이 높아요. 자,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해설 강의에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한 3가지 있습니다. 글 읽을 때 2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니까 A, B 표시하면서 읽어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라는 부사어에 집중. 그래서 뭐 그대로 표현하는 애들 나와요. 3번 뒤에서는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하면서 이 앞에 배경과는 또 다른 배경이 부사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사어를 통한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걸 파악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AB가 조화를 이루고 여기는 AB가 뭔가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거 파악해야 되고, 또 2번도 갑자기 기쁨과 불확실의 감정이 시청자들을 작품의 결론까지 데려간다. 이것도 앞의 내용과 AB의 어떤 AB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potential gap 이렇게 읽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4번, 5번은 잘 연결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확실한 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박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박스의 시그널과 내용에 집중해서 박스를 기준으로 넣어야 된다. 여기 이번에 박스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러한 능동적인 개입과 참여, involveme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개콘에서도 요즘 제가 involve 해드릴까요? 뭐 이런 코너가 있어요. 영어 자주 쓰는 코너 있습니다. 코너 이름을 모르겠다. 자, involve, 적극적인 involve, in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접 개입하는 거.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involvement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involve란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았지만 앞에 적극적인 개입이 나온 부분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미적 태도가 필요되어진다.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적극적인 involvement죠. 그래서 여기 5번을 정답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문의 구성은 까다롭지만 풀이법은 분명하다. 갭이 없을 때 박스에 집중해서 들어갈 한 군데를 딱 고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아주 높아요. 포갭이 있었지만 포갭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스의 명시적 시그널이 분명하게 5번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5번을 딱 찍고 끝냈어야만 했던 그런 문제. 자, 순서 삽입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 특이점은 31번도 그렇고 저기 33번도 그렇고 2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는 것들이 자주 나왔어요. 2대 반등. 그럴 때는 각각의 개념에 A, B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지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 파운데이션 하의 마지막 2대 반등 단어에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수강해줘. 파운데이션 하를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자, 31번 볼게요. 2대 반등. 여기 지금 2대 반등 앞서서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 이렇게 빈칸이 포함된 문장과 그 앞 문장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대조되는 걸 딱 파악해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대조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개념이 나와요. 정보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어. 아날로그에서는 물리적인 매체. 그래서 이 2개가 같이 간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A, B가 같이 있다.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대조되는 짝이기 때문에 디지털에서는 매체가 무엇이 아닌지, 뭐가 아니겠어요? 이 둘은 아까 같이 갔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디지털은 2개가 같이 가지 않는다. 여기 A가 들어가서 A와 B가 같지 않다. 이렇게 딱 해줘야 되겠죠. A에 해당하는 걸 써주면 됩니다. information, content에 해당하는 걸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31번이었습니다. 1번의 플랫폼과 스토리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장소. 2번 저장소. 플랫폼도 정보가 놓여있는 어떤 플랫폼이니까 이것들은 다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에 가까운, 미디엄, 매체에 가까운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환경, 외부 환경과 내적인 과정 2개 상호작용한단 말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 읽을 때 AB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외부 환경이 뭐가 된다?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기관, 제도 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건데? 라고 묻고 있어. 어떤 A가 되는데? 앞에서 계속 2개가 상호작용한다고 했었고 뒤에 읽어보면 우리의 결정, 우리의 내부적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뭐에 의해서? 다양한 제도적 관행에 의해서, A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A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해준대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말
영향을 준다. affect 딱 보셔야 되고 our subjective experience and solutions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과 표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가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대 반등 A, B 33번 됐습니다. 33번 사실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저 정도 나오면 정답이 1번으로 나와서 아마 학생들이 빈칸에 1번으로 찍어서 좀 정답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오답률 12위에 랭크 됐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지문 난도로는 5위 안에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자, 그 다음 어법. 자, 어법 이제는 진짜 기본으로 맞춰줘야 돼. 제가 봤을 때 난도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우리가 듣기를 다 맞히듯 어법도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이 어법에서 하나씩 틀리면 정말 등급이 위태로워져요. 솔루션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선생님이 정말 7년에 걸쳐서 개정을 한 어법을 버리려 했지만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어법의 모든 풀이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제시를 했어요. 특히 올해 개정판에는 이렇게 정말 제가 알고리즘을 칠판에 판서하는 게 아니라 딱딱 집어넣었어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의 밑줄인 경우 동사 자리가 맞는가 따져보고 절의 동사가 없다면 그리고 있다면 뭘 확인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물 흐르듯 그 어법성, 적절, 판단, 논리를 제가 딱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대로 그냥 오늘 푸시면 됩니다. 응? 1단원이 이 동사 자리에 밑줄이 있는 거예요. 요 1번, 2번, 5번. 물론 이번에 요 2번이 정답이었는데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던 사형식 수동태로 고쳐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필요 없고 동사의 밑줄이면 동사 자리인가? 일단 따져야 돼. 근데 여기 in which 절 안에 주어 동사 자리 맞거든. 그럼 그 다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수일치와 해석상 능수동을 따져봐야 돼요. 난 이 문제가 오늘 정말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능수동이 적절한지 따지려면 결국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이 테스트에서 학생이 힌트를 주는 게 아니야. 테스트는 학생이 시험을 당하는 건데 왜 걔가 힌트를 줘요? 힌트를 받아야죠. 그래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생각해야 2번을 딱 찍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여기 어법 문제에서 2번을 찍기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아직도 해석을 하지 않고 푸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훅 넘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번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의 근본적 변화, 야매로 하지 말고 정말 정석대로 좀 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줬어야만 했어요. 29번 어법.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어요. 이틀이면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제발 틀렸다면 확실하게 감으로 하는 거 이제 있고 정확히 수능 어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 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특이점 4번. 늘 나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필자가 부정하는 거에 X하고 필자가 긍정하는 것에 동그라미, 줄여서 필부액 필긍동입니다. 그래서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상에 필부액 필긍동 단원이 있습니다. 요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요 유형들에서 만약에 내가 틀렸다. 요걸로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다시 요 유형들에서 좀 틀렸다. 파운데이션 상을 통해서 클리닉 가능하다. 특히 34번 정답 선택지 이런 outweigh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빅픽처나 파운데이션 상에 이렇게 중요 표현으로 이렇게 대놓고 써놨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20번 주장. However 뒤에 it is crucial that 대대하는 중요하다. 이 부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근거로 삼아서 잘 반영한 정답 5번 찍어주면 되죠. 배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21번 함축도 not A but B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대요. 이분법 아니다. Thinking about burnout은 스펙트럼을 생각하는 게 문제를 해결한다. 스펙트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지문의 필부의 필긍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핵심 내용 번아웃은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번아웃이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것 이후에 21번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얘기한 이 5번을 봤을 때 선택지에 이런 인과 표현이 있으면 이 인과가 맞는가, 이 인과가 글의 핵심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5번이 틀린 이유는 결정적으로 번아웃의 정도, 이 스펙트럼이 개인의 지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소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21번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 문장 전체의 밑줄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장 전체의 밑줄이 나왔습니다. 문장 전체의 밑줄인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 글의 핵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필부의 필긍동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 정답 찍었을 때 alignment, 즉 네가 찍은 선택지와
마지막으로 이 밑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밑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번아웃은 아직 마지막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 말을 안 했다. 할 말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더 번아웃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로써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5번이랑 같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얼라인먼트, 글의 핵심 바탕으로 선택지 골랐으면 밑줄 해석까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잡아내는 거, 요거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하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죠. 자, 32번은 비교적 평이했어요. 여기서 창의적인 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의성을 정의를 했는데 빈칸이 요구하는 바가 창의적인 게 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이란 걸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꼭 맞췄었어야만 했던 문제. 자, 34번. 34번도 전형적인 필구의 필근동이야. 물론 사람들은 다 음악에 있어서 달라.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신경 쓰는 것은 하면서 여기서 되게 필자 강조하는 게 나오거든요. 바로 미터와 T고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일관된 거. 즉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이 사람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차이성이 아니라 보편성에 vary, 차이성이 아니라 보편성에 주목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있냐라고 했을 때 차이성보다 보편성 해서 정답은 commonality보단 difference 이렇게 했고요. 차이성보단 보편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outweigh라는 필긍동 필부액 표현, 동사 표현을 통해서 딱 이렇게 재진술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약입니다. 요약도 필부액 필긍동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 경제의 성장이 약간 어떻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보니까 더 큰 경제적 성공의 기여는 cannot be denied. 부정될 수 없다. 부정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인정이다. 인정이니까 플러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ruitful, productive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desirable. 좋아요. 근데 동시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도 너무 맨날 했던 거예요. 이 cannot prevent famine. 기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 기근이 생긴다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뭐가 없으면? 직접 개입이 없으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A가 없으면 문제다. 그러면 A 해야 된다. A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개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critical 정답으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critical은 또 이거 오답률이 좀 높은데 비판적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노베들이 있어요. 중요한, 특히 play a critical role 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것까지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이점 5번째.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딱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파운데이션 상의 인과관계 단원에서 선생님이 원인과 결과, 독해가 5단원밖에 안 됩니다. 5번째 챕터에 있어요. 22번 요지도 4번, 5번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여기 딱 동사를 통해서 인과를 보여줘요. 여러분 인과가 맨날 thus, therefore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운데이션 상 인과 단원에서 제가 이거를 총정리해놨어요. 기출에 기반해서. A가 B를 만든다. 이런 것도 인과고요. A가 B를 촉진한다. 이게 다 인과입니다. 그래서 A 때문에 B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등한 말과 듣기에 대한 접근이 어떤 자원이 공통적으로 뭔가 가져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촉진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공유와 공조가 기반을 형성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인과로 대응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0번 어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도 A depend on B. A는 B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첫 문장에서 벌써 체화라는 건 자율성에 달려있다. 내가 스스로 해야지 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외부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4번에서 뭐라 그러냐? 외적 통제가 두드러지면 외부에서 뭐라고 하면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책임을 얻어? 그러니까 요 인과가 연결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해가지고 4번이 틀렸음을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네. 다음 마지막 특기점 6번째. 결국 같은 말임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동일성 판단력. 늘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2번 결국 같은 말. 예시. 재진술. 표현이 다르지만
두 개가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이게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뭐 제가 42번만 표시를 해놨지만, 왜냐면 이 41, 42번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문이지만 뭐 빈칸 같은 것들도 다 이 결국 같은 말 능력을 물어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23번 주제, 결국 같은 말로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indeed, this is a case,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계속 같은 말을 재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임을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41, 42 장문 독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윤리적인 거는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쭉 타고 가시면은 42번 어휘도 5번 서로 개인적 요소들이 일치한다? 그럼 똑같다는 거잖아. 바로 주제에 기반 틀렸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요거 조금 멋있게 쓰였는데, 윤리적 사고라는 건 개별적인 생각들, 이 복수명사 S가 중요해요. 사람마다 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쭉 지나가는 것이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특이점, 제목 같은 거 보면 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가끔 주제 제목이 어떤 주제문 하나로 이렇게 내로우 다운 딱 수렴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옛날 이랬고 그 다음에 이랬고 그랬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시간의 흐름을 보여줘요. 주제 제목은 이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journey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from A to B 대신에 onward. 그래서 선사시대 동굴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골라줘야 돼.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5번이죠. From cave artist to Roman 이렇게 있는데 로먼만 쓰면 안 됩니다. Greek, Roman 이렇게 막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로먼까지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이라고 해줘야지 이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글 읽을 때 이런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것을 쭉 잡아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글 전체를 아우르는 거 골라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문항별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등급별 커리큘럼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각 유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미 선생님 커리큘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등급별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이 해설 강의를 찍고 있는데 수강하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조회수가 4밖에 안 됩니다. 제목 이 어쨌든 작수 3에서 육무 1로 지금 찍은 학생의 수강 후기가 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 커리큘럼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 상승을 일으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DM과 저희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1등급 받은 학생, 심지어 5에서 2가 간 학생,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등급 이하 노베다. 그렇다면 3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9편까지 3등급 도달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을 제안합니다. 유배 가는 길 4주, 구문 입수예요 2주, 전치사만 하루. 이걸 통해 가지고 수능 3등급에 이르기 위한 모든 유형에 대한 풀이법,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문력을 이렇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십시오. 이대로. 그러면 9평에서 3등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 3등급 진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법은 듣기와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법만과 파운데이션 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상을 통해서 인과, 재진술, 그 기본적인 어떤 수능 영어 유형별 풀이법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별 풀이법과 지문 전개,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게 파운데이션 상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상, 어법만.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8주 과정이지만 2분의 1로 압축해서 4주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1등급 도달을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등급인데 조금 불안해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하 6주 과정 들으시고 빈순사 함축을 단단하게 다지세요. 그리고 이어서 culmination 선생님의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전체 유형을 정리하시면 9편까지 단단해진 실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킬러 유형 그리고 모든 빅킬러와 준킬러까지 다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9편에서 여러분들 1등급 완성을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6평이 어렵게 나온 것은
좋은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부의 추진력을, 혹은 지금까지 너무 영어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좀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채찍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시험 내적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문항들도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데 큰 동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단어짜고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한, 정말 구체성 없는, 방향성 없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 무엇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총평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어디에 잘 반영되어 있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되게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있게 돌아보는 사람은 확실히, 그리고 좀 느리게 가겠죠. 맞아요. 근데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Q&A 게시판을 통한 수많은 조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 6평을 철저하게 분석을 이미 완료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 저 이거 이미 들었어요. 근데 조금 원하는 결과 안 나왔습니다. 등등등 어떤 고민이 됐든 정말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딱 파고들어서 학습 계획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Q&A 게시판 꼭 찾아주시고요. 정확한 전략과 확실한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전달하는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1등급, 수능에서의 1등급을 꼭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당일에 지금 새벽 2시 39분까지 찍고 있는데요. 피디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혹시 이 해설 강의 올라간 다음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함께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날 해설 강의 올리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능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커리큘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